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직전에도 10시에는 재판 선고 결과도 있었고요. 먼저 그와 관련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 요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몸과 마음의 고생으로 심려가 컸을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한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과 유착하고 특정 권력을 비호하는 국가 권력기관과 검찰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판결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논평입니다. 지난 4일 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주최자에게 그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 의하여 일어난 폭력적 사태까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후퇴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더욱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제인권연맹, 세계고문방지기구 등 여러 인권기구도 즉각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욱이 그날 집회는 바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위법한 탈수진압으로 사경을 헤매게 된 바로 그 집회입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외면하고 되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항소사법부는 무겁게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판 개입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현대원 수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교수 재직 시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돌려받기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건비 공동관리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훈령인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현 수석이 근무한 서강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도 관련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원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청와대는 현 수석을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수석 역시 더 이상 권력 뒤에 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전세난 속에서 주거복지 예산이 불용된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할까 합니다. 전세가율 75%, 900만 무주택 가구 등 역대 최악의 전세난을 보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 6,292억 원을 불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급여 사업 1,436억 원, 공공임대 사업 2,486억 원 불용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주거복지 예산 대부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회의 예산결정권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정책 운영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침해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서러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예산 전용, 불용 등 그릇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아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대 TF가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구성된 4대 민생 TF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 TF는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첫일자리 지원 정책, 그리고 임대차 기간 연장을 통한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등의 개업 입법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4대 민생 TF는 2단계 활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함께할 것입니다. 입법과 정책이 연동되는 활동을 교두보 삼아 국민보고 정책 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준 황교안 총리의 태도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어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답변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답변은 고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의 우려와 염려를 되려 부당한 공격으로 매도했습니다. 책임 소재 당사자들을 비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큰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법적 근거, 요건이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답변은 회피하고 정부의 무능을 반복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황 총리는 아직도 자신이 1개 검사나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방문도 사과도 그리고 정부의 유례없는 구상권 청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의 현실에 대해서도 모두 법을 내세워 외면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해법을 모색하고 국정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국무총리로 내정되던 순간부터 공안검사 경력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되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이 호소하고 국회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점검하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눈을 닦아주는 일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